예, 시청자 여러분 어제 열린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보셨습니까? 좋게 말하면 굉장히 뜨거웠고 나쁘게 말하면 정책 검증, 정책 논의는 없었고 너무 인신공격만 난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가운데서는 너무 힐난하는 얘기들이 많아서 TV를 끄고 싶었다라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있었고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측은 허위 사실 공표 이야기를 하면서 맞고발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대선 2차 토론회부터 함께 보시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점은 수양의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건 우리 집안 내의 내밀한 사적 문제인데 굳이 따지자면 본인은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들어보시죠. 부산대병원이 전국 최고 등급의 외상센터인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셨는데 헬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이게 황제 헬기 아니냐, 큰 상처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성남의료원이 그것도 못할 정도 의료원인가. 간단한 수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맥은 67%가 잘려서 1mm만 더 깊이 들어갔거나 옆으로 들어갔으면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지나치게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개인이 일제 샴푸를 사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정이 많아서 김문수 후보가 소속된 그 정권이 마구 무작위 조작 기소를 한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있으면 구체적 증거를 한번 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쓴 일이 없어요. 예,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 1차 토론회와는 달리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셌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1차 토론회 때는 조금 조용한 듯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어제는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자, 1차 토론과 달리 아웃복서에서 인파이터로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질문에 지난번 토론에서는 웬만하면 다 수용해 주자는 것이 캠프 방침이었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방침을 좀 바꿨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글쎄요. 대선은 단판 승부 아니겠습니까? 0.1%라도 더 득표하는 그 후보가 이기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제 대선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대선은 정기적인 대선이 아니고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선보다도 더 TV 토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TV 토론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잖고 그야말로 인파이터가 아니라 아웃복싱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갈수록 막판이 되니까 격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 어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좋게 말하면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어서 보는 맛이 있었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는 막 서로 네거티브한이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TV 토론 때 제 이재명 후보가 아웃복서, 그야말로 이리다운 여유로운 모습, 자비로운 대통령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웬만한 네거티브에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지지자들이요, 이 격렬하게 지지 간의 어떤 대화가 나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이재명 후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 안 하더만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운동도 운칠기삼인데 이 기가 눌리는 듯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지자들이 많아서 이제는 할 말은 좀 해라. 해명할 건 좀 해명해라. 그래야지 괜히 뭔가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중도층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2차 TV 토론 때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 앞서 나온 이 친형 이번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욕설 문제. 그런 거는 저 같아도 아무리 제 친형이지만 홀로 내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노후자금 내놓으라고 협박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의 친형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되니까 자꾸 압력 넣고 이권에 관여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청 6급 이상 전화 받지 마.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재명 시장 비서실에 전화해서 안 바꿔주니까 막 욕설을 합니다. 이거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보시면 아, 이재명 후보가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게 되실 거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 공격은요, 자기 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의 표만 결집시킬 뿐.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잘하는 것보다는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국민들은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야당이나 국민이나 언론이 쓴소리할 때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잘하는 게 능사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어제 이 주제 말고도 아주 치열하게 붙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야기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격의 포인트로 삼았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이번에 부정선거 담론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업무론자 같아 보여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예, 최진영 단장.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윤석열 어게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제 이준석 후보가 2017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2017년. 17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부정선거 수개표 언급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후보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말한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가 관심을 갖는 투개표 조작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확하게 2017년 1월 7일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많은 국민이 전산 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까 어제 저도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봤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백현동 사건 그리고 또 김문기 전 성남시 도시개발처장과 골프를 친 적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취지와 관련해 가지고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부분을 전과 동일한 것으로 한마디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공선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마 민주당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생각도 있는데 저는 별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본인들의 그 행위란 거 없애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당연히 기자들이 붙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17년 페이스북 보면 이제 전산 개표를 전산 개표 부정을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을 통한 이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 당시에 수개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을 주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을 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장윤미 네.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상 점화한 게 이준석 후보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누구의 인식을 검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선관위가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후보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요. 김문수 후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계엄과 관련한 장면에서 박수를 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 당시에 SNS 글과 관련해서 그 글을 올렸던 시점에는 국정조사까지 됐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부분, 나중에 유죄로 인정이 됐죠. 그렇지만 진상조사,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팽배했을 때 이 글을 올렸던 부분, 수개표란 표현 물론 들어가죠. 수개표와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도 문제 삼지만 정확한 팩트는 2024년도에 작년에 도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개수기로만 이 선거 사무원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기계로 이 부분을 점검했지만 수개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 그 말을 한 부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선거가 있다. 그리고 그 영화의 포스터를 보십시오.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게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 어떤 논란을 제기하더라도 확실히 맥을 짚어야지 물귀신 작전으로 가면 안 된다. 이준석 후보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장윤미 부대변인은 이 물귀신 작전이다. 이준석 후보의. 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부천역 유세에서 이 관련돼서 오히려 역공을 폈습니다. 부정선거 자꾸 얘기하는데 부정선거 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깁니까? 부정선거 하려면 좀 화끈하게 0.7로 지게 하지 말고 7% 좀 이기게 했어야지. 왜 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3년 동안 온 국민을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할지 참 궁금해요. 진짜 그렇게 믿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 뭔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와는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 종족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 오히려 이제 공세를 편 건데